지난 도쿄올림픽 개막식 당시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개망신을 당하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전투기를 이용하여 하늘에 오른기를 그리는 에어쇼를 펼쳤는데요. 도쿄 상공의 바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연기가 흩어진 데다가 구름에 덮이기까지 해서 지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사실 성대한 올림픽의 개막 첫날 현장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요소 중 멋진 전투기들의 화려한 에어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버린 일본의 올림픽 개막식은 추후 역사상 최악의 올림픽이라 불리게 된 도쿄올림픽을 예언하게 된 복선이 아니었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올림픽의 쪽팔림을 만회하기 위해 패럴림픽 때는 보다 확실한 에어쇼를 준비하였는데요. 전투기가 너무 고공으로 비행하여 에어쇼가 보이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저공 비행을 통해 웅장함을 보여주겠다는 발칙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공 비행도 적당히 해야 할 텐데 중간이 없었던 항공자위대는 조종사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조그만 건물만 맞닥뜨려도 충돌할 정도로 심각한 저공 비행을 펼쳤고, 전투기에서 뿌린 페인트는 오른길을 그리기는커녕 제대로 확산되지도 못해 지상에 덩어리째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애꿎은 민간 차량 수백 대만 페인트를 뒤집어써 항공자위대는 이를 배상할 책임만 덮어쓰게 되었죠. 또한 아무런 예고도 듣지 못했던 인근 주민들은 기습적인 전투기의 저공 비행에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게 됐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그날 이후로 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넘어졌고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태평양 전쟁 당시 도쿄 강습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그 자리에서 옷에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회복한 경제대국 일본, 더 이상 미국한테 얻어맞고 항복한 찌질한 일본이 아니다. 공식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음에도 우리 일본의 군대가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자 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모두 하룻밤의 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모두 망연자실에 빠져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도쿄올림픽 당일을 상상하며 드디어 일본이 세계 무대에 다시 서는 날이 될 것이다. 그동안 일본을 종이 호랑이라며 비웃던 세계 국가들의 태도가 올림픽 이후로 얼마나 변하게 될지 기대된다 라며 원대한 꿈에 부풀어 오르고 행복 회로를 가동했겠죠. 마치 우리가 월요일 아침 로또를 구매하여 토요일 당첨 발표 시간이 올 때까지 1등 당첨되면 뭐하지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이 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은 우리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 일본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자신들의 초라한 현실을 자각하고 말았습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일본은 가만히 놔둬도 군사력의 처참한 민낯을 홍보할 뿐이기에 지켜보는 우리의 눈은 즐겁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 후쿠오카현 상공을 비행하던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에서 느닷없이 90kg에 달하는 조종석 창문이 떨어지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민간 피해 정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방위성은 이 창문을 찾기 위해 비상소집령을 내렸고, 동시에 항공자위대 모든 항공기에 똑같은 문제가 없는지 전수 검사를 하는 해프닝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방풍창이 민가에 떨어졌더라면 도쿄 강습을 이은 후쿠오카 강습이 스스로에 의해 벌어진 것이었겠죠. 그리고 일본은 대부분의 군사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운용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하자를 보이며 자위대의 위상을 떨어뜨린 일이 발생하자 일본이 또 미국에게 짬 처리를 당한 것이 아니냐며 미국이 고의로 불량 전투기를 일본에 팔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독도를 강제로 침탈하려는 일본에게 있어 그들의 계획에 급제동을 거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은 일본의 억지 주장에 강경 대응하기 위하여 얼마 전 울릉도의 사동항을 독도 수호 전진기지로 개조할 계획을 발표했고, 이미 착공에 들어간 울릉공항은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동항의 전진기지가 완성되면 한국은 일본의 무력 도발이 발생한 즉시 함정을 출격시켜 독도 수호 임무를 개시할 수 있고, 울릉공항의 완공은 일본의 전투기가 독도 상공에 도달하기도 전 우리의 전투기가 일본 본토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공군에게 빠른 기동성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한국의 준비태세에 대항하여 얼마 전 신형 F-15J 전투기 한 개 대대를 이시가와 현에 있는 고마츠 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한국의 다케시마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 엄프레도 모자를 파내 F2 전투기의 조종석 창문 낙하 대참사로 인해 이번에 갓 배치된 F-15J 전투기 대대도 모두 점검에 들어갔다고 하니 일본 입장에서는 이보다 큰 굴욕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항공 자위대는 점검에 들어간 이후로 아직 이렇다 할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없었다면 즉각적으로 발표했을 테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수많은 항공기에 하자가 발견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대만 도발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 일본의 항공 전력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진다면 미국과의 동맹 전선이 약화돼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니 미국이 일본에게 점검 결과를 항고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주장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이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와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산권을 견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을 묵과하고 있었는데, 정작 일본의 군사적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니 미국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 한국에서 공개되는 각종 신무기는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꼬리를 내리게 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 아무리 전투기 전수 점검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한다 한들 최근 한국이 개발한 최종 병기에 또다시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는데요. 1초에 무려 70발의 탄환을 공중 표적에 날려 요격하는 근접방어 무기 체계가 얼마 전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함정의 방어 체계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방어용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고 2차적으로는 함포, 그러고도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데 실패할 경우 마지막으로 근접방어 무기 체계를 작동시키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탄환을 소진하여 공중방어막을 만드는 이 시스템은 오랫동안 외국산이 독점을 하던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함정에서 탑재되었던 근접방어 무기 체계 역시 20여 기 모두 외국산일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았죠. 하지만 그중 네덜란드산 골키퍼가 생산 중단 결정을 내리자 시장을 독점하게 된 미국의 팔랑스는 배짱 장사로 가격을 천정부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미국 업체가 요구하는 가격을 전부 지불하였지만 한국은 이 정도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줄 정도로 미국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겠다 선언하였는데요. 사실 현역에서 운영 중이던 근접방어 무기 체계는 최소 30년 전에 개발되었을 정도로 세대 교체가 이뤄진 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민간업체의 주도로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인데, 최근 발표된 성과에 따르면 미국의 시스템이 시속 1100km의 음속 단위 미사일에만 대응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이것이 너댓 배에 달하는 초음속 미사일까지 즉각적인 요격이 가능할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성과가 뛰어납니다. 요즘 러시아와 중국을 필두로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개발 성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 여차하면 한국이 개발해낸 근접방어 무기 체계가 미국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여러 국가들에게 팔리게 될 상황이죠. 한 대 200억 원을 주고 구매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막대하게 큰 무기 시장이 새로 열릴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해낸 어처구니 없는 무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무기 개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기괴한 형태의 무기를 선보여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육군을 전역한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총, K2 소총과 정밀 조준경이 달린 소총 조준 사격 드론이 주인공입니다. 드론이 자체적인 격발 시스템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굳이 K2 소총에 탈부착이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갖게 되는 가장 명백한 장점은 다름 아닌 범용성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각국 군대에서 운영 중이던 공격용 드론은 무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드론은 아예 전투불능 상태가 된 셈이고, 이것을 회수하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만약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자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 적국에게 통째로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탈부착 키트를 이용하여 K2 소총을 장착 가능한 드론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무기만 갈아치우면 되니 훨씬 간단합니다. 심지어 일반 드론과 큰 차이가 없으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드론을 생산해내는 단가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드론 하나만으로 공격용과 감시용 등 여러 운영이 가능함으로써 국방 예산 절감과 함께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장점만 있는 듯 싶어도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총 사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동 제어인데, 일체형 드론도 아닌 조립형 드론이 과연 바람이 부는 공중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힘든 와중에 총격의 반동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군대에서 실사격을 할 때만 해도 훌륭한 성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과 견착입니다. 호흡이라는 요소 역시 인간이 호흡을 함으로써 총이 움직여 조준에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총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를 선호하고 격발하기 몇 초 전에는 숨까지 참으며 개머리판이라는 반동완화 장치를 견착하기까지 하는데 상공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휘청거리는 드론 위에서 소총의 반동을 제어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하기조차 힘들죠. 실제로 이 기술을 개발한 국내 연구진 역시 최초에는 정밀 사격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위협 사격, 제압 사격만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발을 하다 보니 흔들림을 보정하는 이축 짐벌과 반동 제어 장치 등을 달고 실사격을 진행하여 백발백중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경우 연발 사격을 하게 되면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져 조준 사격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 드론은 단발과 연발 관계없이 공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사람보다 높은 정확도로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한국의 방위사업청에서는 독도 상공위를 비행하는 첫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영상을 공개하였는데요. 2030년 초까지 총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인 보람에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무인 전투기 세대의 호의를 받으며 함께 비행하는 웅장한 모습을 보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이 무인 전투기 세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가오리-X로 추정 중이라고 말하였죠. 최초의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타이틀을 지니게 될 가오리-X는 2020년 기준 3단계의 개발 단계 중 2단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보라매가 공개적으로 개발되어 해외에도 판매될 기체라면 가오리-X는 오직 한국만 암암리에 운용할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보라매와 함께 가오리-X가 등장했다는 것은 가오리-X의 완성도 머지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이 조만간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작 창문이 떨어져 전수검사에 들어가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근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날이 갈수록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의 군사력과 하자만 공개되어 개망신을 당할 뿐인 일본의 군사력. 사실 일본도 이러한 현실을 점점 깨달으니 최근 친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임명하여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랜 기간 일본의 도발에 이미 각성을 마쳐 새로운 군사강국으로의 도약 준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이 무슨 태도를 취하든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